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임명됐거든요. 네.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했었는데 대통령이 휴가 중에 임명을 했습니다.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야당이 끝끝내 반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그거야 뭐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상화에 대한 신념과 실행력이 있는 분이거든요. 그만큼 무서워하고 있다. 네, 이분이 무서운 분입니다. 사실은. 구석구석 잘 아시고요. 말씀드리자면 민원연에서 저희는 뭐 90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, 아주. 인사청문회 보셨어요 혹시? 못 봤습니다. 못 봤죠. 그 누구죠? 그 새누리당의 조은진 의원. 예. 새누리당 맞죠? 예. 조은진 의원 말씀 들어보세요. 뭐 그날 인사청문회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. 이게 뭐 제가 보니까 이 청문 보고서를 합리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. 그분이 이미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그냥 면박도 무슨 정책 질의는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막 태극기 집회 때 왜 이거 조금 들 보도했냐부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정말 청문회의 국회의원의 수준과 자질을 의심하기가 물론 뭐 다 의심하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근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. 그래서 제가 아유 저분 때문이라도 이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겠구나.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저분은 꼭 돼야 되겠구나.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호성 위원장은 참여정부 1기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어요. 그리고 제가 2기 때 부위원장 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 거의 저희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분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네. 특히 이제 KBS, MBC 문제입니다. 지금 MBC 사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사장 출퇴근할 때 이제 피켓 시위 하고 있고요. KBS도 아마 지금 대규모 집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제작진들 다 뭐 제작 거부 투쟁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그 고대영이나 김장겸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회의론이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이분이 이호성이 들어오면서 MBC나 KBS 문제를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?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가면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해결이라는 게 방송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. 노동법도 있고요. 그다음에 방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제어가 권한입니다. 근데 11월부터 지상파 제어가가 시작돼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그 제어가 관련돼서 진행된 상황을 다 점검하고요. 그리고 제어가 심사 계획까지 저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. 네, 그리고 그게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공정하게. 근데 그런 것들을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좀 더 네, 이제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거기 보면 지난 시기 노사관계 그런 게 다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제어가 심사가 되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? 되지 않을까? 자리에서 내려올 분들 알아서 내려와야죠. 그러니까. 너무해요. 제가 그 모 KBS 인사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뭐 보도 삭제, 뭐 지침, 막 이렇게 오다 베이스로 이렇게 쫙 내려가다가 최근에는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. 지도부가. 네. KBS 지도부 납작 엎드려서 내가 널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.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이게 쟁점과 충돌을 안 만들려고 몸을 납작 엎드리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게 해서 KBS 사장 뭐 또는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거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후배들한테나 좋은 문화를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 벌써 문을 안 생각했고 YTN 사장 임명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노정면 기자가 빵점 맞았어요? 하여간 진짜 깝깝한 분들이세요.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면 그래도 언론계에서 좀 저 사람이 추천위원을 하면 괜찮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추천부터 제대로 안 한 거예요. 그리고 짰다는 걸 누구나 알게 빵점 주고 똑같이. 그게 말이 됩니까? 그래서 저는 뭐 해직 기자가 꼭 사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또 그것도 해직 기자라서 안 된다. 이것도 안 그렇죠.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비토하면 안 되는 그 거지. 사장 추천위원회의 세 분은 해직 기자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니까 사추위부터 빨리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이게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? 기본적으로 공개적이고 또 그렇죠. 투명하게 하자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리고 공정하게 하자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 제가 보면 공정은 뭐 가치 판단이라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빼주고 공개도 했어요. 근데 이게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. 결국은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 추천위원회의 본 취지가 공개성, 투명성, 공정성이라면
공정에 대해서는 같이 판단이니까 좀 물러나 준다 이거예요, 제가. 근데 투명하지 않게 노정면 빵점은 뭡니까?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전, 한국마사회, 인삼공사 이렇게 다 이제 YTN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심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. 근데 심사에 참여할 때 네. 그 언론계 인사를 보통 해요. 아니면 시민사회를 하거든요. 법조계를 하거나.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? 일부 직접 들어갔대요. 직접 들어갔죠. 근데 그건 말이 돼요?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한 사장들이기 그쵸. 때문에 비토를 했다는 얘기도 그렇죠. 있고. 네. 그리고 일단 해직 기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들은 극혐인가 보죠. 뭐. 극혐. 너무 기분 나빠요. 그 일부에서는 또 청와대에서 노정면을 비토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.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렇게 아유. 그건 노정면 그 기자가 어디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. 그렇게까지 마타도를 했다는 거죠. 이분들이 마치 사장추천위원회가 청와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라는 식으로. 그게 그렇게 몰고 갔다. 그렇게 몰고 갔다는 건 노정면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. 그래요. 문재인 정부는요 방송 문제에 관한 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인다. 다른 건 아니고. 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저는 방송이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지. 근데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종편의 수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 방통위원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닌 거 아닙니까? 저 인식은요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가 종편을 도입할 경우 몇 개가 이제 살아남을 건가 광고를 고려할 때 그 2개였어요. 그런데 4개를 했잖아요. 정치적인 목적으로. 그래서 방송 생태계가 교란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건 맞는 거죠. 아니 이런 인식을 갖고 위원장을 하시는 거지. 그럼 뭐 이런 인식도 없이 하면 오히려 현안을 모른다고 할 텐데. 네. 현재 시장에 아주 대한 구체적으로. 본인 기준을 갖고 예.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방송 종편이 많나요, 적나요? 제가 볼 땐 많습니다. 기준이 이렇습니다. 이런 이야기는 해야 소신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종편 특혜 같은 건 어떻게 회수할 수 있습니까? 그런 것들은? 종편 특혜를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. 검토해서 특히 그 채널 배정 문제 같은 거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SO를 압박해서 종편들에게 황금 채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채널 배정은 아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아니면 저는 그렇습니까? 뭐 중간 광고 같은 거는 대표적 특혜잖아요. 종편에만 준. 그런데 이걸 그럼 지상파에도 같이 준다든가. 근데 이제 규제를 한번 풀어놓으면 풀어놓은 규제를 강화하는 건 쉽지 않죠. 그런데 뭐 지금 지상파가 제대로 돼야 뭐 수평적 규제 체제 논의하지 않겠습니까?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임명됐거든요. 네.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했었는데 대통령이 휴가 중에 임명을 했습니다.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야당이 끝끝내 반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그거야 뭐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상화에 대한 신념과 실행력이 있는 분이거든요. 그만큼 무서워하고 있다. 네, 이분이 무서운 분입니다, 사실은. 구석구석 잘 아시고요. 말씀드리자면 민원연에서 저희는 뭐 90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인사청문회 보셨어요, 혹시? 못 봤습니다. 못 봤죠. 그 누구죠? 그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. 새누리당 맞죠? 조원진 의원 말씀 들어보세요. 뭐 그날 인사청문회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. 이게 뭐 제가 보니까 이 청문 보고서를 합리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. 그분이 이미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그냥 면박도 무슨 정책 질의는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막 태극기 집회 때 왜 이거 조금 들 보도했냐부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정말 청문회의 국회의원의 수준과 자질을 의심하기에 물론 뭐 다 의심하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근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. 그래서 제가 저분 때문이라도 이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겠구나.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저분은 꼭 돼야 되겠구나.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? 일부 직접 들어갔대요. 직접 들어갔죠. 근데 그건 말이 돼요?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한 사장들이기 때문에 비토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. 네. 그리고 일단 해직 기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들은 극혐인가 보죠. 뭐. 극혐. 너무 기분 나빠요. 일부에서는 또 청와대에서 노정면을 비토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.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건 노정면 그 기자가 어디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. 그렇게까지 마타도를 했다는 거죠. 이분들이 마치 사장추천위원회가 청와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라는 식으로. 그게 그렇게 몰고 갔다. 그렇게 몰고 갔다는 건 노정면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. 그래요.
그래요. 문재인 정부는요, 방송 문제에 관한 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인다. 다른 건 아니고. 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방송이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지. 근데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종편의 수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 방통위원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닌 거 아닙니까? 저 인식은요,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가 종편을 도입할 경우 몇 개가 이제 살아남을 적정한가? 건가. 예. 광고를 고려할 때 그 2개였어요. 이호성 위원장은 참여정부 1기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어요. 그리고 제가 2기 때 부위원장 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 거의 저희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분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네. 특히 이제 KBS, MBC 문제입니다. 지금 MBC 사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사장 출퇴근할 때 이제 피켓 시위 하고 있고요. KBS도 아마 지금 대규모 집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제작진들 다 뭐 제작 거부 투쟁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그 고대영이나 김장겸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회의론이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이분이 이호성이 들어오면서 MBC나 KBS 문제를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?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가면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해결이라는 게 방송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. 노동법도 있고요. 그다음에 방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제어가 권한입니다. 근데 11월부터 지상파 제어가가 시작돼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그 제어가 관련돼서 진행된 상황을 다 점검하고요. 그리고 제어가 심사 계획까지 저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. 네, 그리고 그게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공정하게. 근데 그런 것들을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좀 더 네, 이제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거기 보면 지난 시기 노사관계 그런 게 다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제어가 심사가 되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? 되지 않을까? 자리에서 내려올 분들 알아서 내려와야죠. 그러니까. 그건 너무해요. 제가 그 모 KBS 인사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뭐 보도 삭제, 뭐 지침, 막 이렇게 오다 베이스로 이렇게 쫙 내려가다가 최근에는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. 지도부가. 네. KBS 지도부 납작 엎드려서 내가 널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.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이게 쟁점과 충돌을 안 만들려고 몸을 납작 엎드리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게 해서 KBS 사장 뭐 또는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거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후배들한테나 좋은 문화를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 벌써 오늘 할 수가 없고 YTN 사장 임명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노정면 기자가 빵점 맞았어요? 하여간 진짜 깝깝한 분들이세요.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면 그래도 언론계에서 좀 저 사람이 추천위원을 하면 괜찮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추천부터 제대로 안 한 거예요. 그리고 짰다는 걸 누구나 알게 빵점 주고 똑같이. 그게 말이 됩니까? 아유, 그래서 저는 뭐 해직 기자가 꼭 사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또 그것도 해직 기자라서 안 된다. 이것도 안 그렇죠.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비토하면 안 되는 그 거지. 사장 추천위원회의 세 분은 해직 기자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니까 사추위부터 빨리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런 거죠. 이게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? 기본적으로 공개적이고 또 그렇죠. 투명하게 하자. 그렇죠. 그런 거잖아요. 그리고 공정하게 하자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 제가 보면 공정은 뭐 가치 판단이라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빼주고 공개도 했어요. 근데 이게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. 결국은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 추천위원회의 본 취지가 공개성, 투명성, 공정성이라면 공정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니까 좀 물러나 준다 이거예요, 제가. 근데 투명하지 않게 노정면 빵점은 뭡니까?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전, 한국마사회, 인삼공사 이렇게 다 이제 YTN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심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. 근데 심사에 참여할 때 네. 그 언론계 인사를 보통 해요. 아니면 시민사회를 하거든요. 법조계를 하거든요.